갑자기 잇몸 치료를 해달라는 환자들이 늘었습니다. 환자들이 잇몸 치료를 해달라는 것은 치주과 전문의로서는 아주 좋은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안 해도 되는 분들이 잇몸 치료를 해달라고 해요. 안 해주면 서운해합니다. 갑자기 무슨 일일까요? 사실 잇몸 치료가 좀 아픈 술식이라서 하라고 해도 잘 안 하십니다. 환자를 설득해서 해야 하는 치료거든요. 그런데 요새 유튜브에서 하도 잇몸 치료가 가성비다, 만 얼마면 한다, 꼭 해달라 그래라, 이런 걸 보고 병원에 오십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굳이 잇몸 치료를 안 해도 되는 환자에게 치료를 하게 되면 오히려 잇몸이 쭉쭉 내려갑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잇몸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일 텐데요. 잇몸 치료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지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만성질환이 뭔지 아세요? 잇몸병, 즉 치주질환입니다. 40대 이상에서 5명 중 4명은 잇몸병을 앓은 경험이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대부분의 대한민국 성인들이 잇몸병이 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양치하다가 피가 나나? 그러다가 컨디션이 좋아지면 그냥 넘어가고, 아프면 병원을 갈 텐데 또 그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또 약국 가서 뭐 약 대충 사 먹고 그러면 낫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잇몸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세요? 피가 나다 말다, 잇몸이 부었다 말다 하는 사이에 잇몸에 뼈가 녹습니다. 뼈가 녹는다니까요. 치석이 쌓이고 관리가 안 되면 잇몸에서 피가 나고 잇몸이 붓고 그 밑에는 뼈가 녹아요. 그러다가 흔들흔들 하면 와장창 이미 늦은 겁니다. 이때가 40에서 50대쯤이에요. 50대에 치아가 흔들리고 환자가 불편하게 느끼면 거의 발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잇몸 치료입니다. 스케일링은 많이 들어봐서 알겠는데 잇몸 치료, 이것은 무엇인가 궁금할 거예요.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나 둘 다 치석 제거술입니다. 스케일링은 전문 용어로 치은 연상 치석 제거술이라고 합니다. 이름 되게 어렵죠? 치은이 잇몸인데 잇몸보다 위쪽 치은 연상의 치석을 제거하는 것을 스케일링이라고 합니다. 잇몸 치료는 치은 연하 치석 제거술이라고 하고 잇몸 아래쪽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잇몸 위쪽은 스케일링, 잇몸 아래쪽은 잇몸 치료인 겁니다. 그런데 잇몸 치료는 잇몸 안쪽에 큐렛이라고 불리는 이런 쇠꼬챙이 같은 기구를 깊숙하게 넣어서 하기 때문에 아파요. 그래서 마취를 하고 꼭 의사가 해야 합니다. 스케일링은 위생사 선생님들이 해요. 그러면 잇몸 치료는 어떤 사람에게 해야 좋은가를 말씀드릴게요. 교과서 기준으로 잇몸 깊이 4mm 이상인 경우에 하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포켓이라고 부르는데 치아와 잇몸 사이에 약간 움푹하게 들어간 곳이 있어요. 정상적인 경우는 1에서 3mm 정도인데 나이가 먹고 잇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이게 점점점 깊어집니다. 삼침이라고 부르는 쇠꼬챙이로 깊이를 측정해요. 일종의 자인데 이걸로 치과의사가 깊이를 측정해서 잇몸 치료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건 치과에서 측정하는 방법이라 치과에 가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잇몸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잇몸 치료를 받으면 좋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잇몸 질환은 대략적으로 40대 이상에서 시작됩니다. 40대 이상인데 2년 이상 스케일링 안 받았다. 그럼 잇몸 치료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치석은 잇몸 위쪽에서 쌓이기 시작해서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물론 20, 30대 분들 중에서도 유전적으로 치주가 안 좋은 분들은 치과의사와 상의해서 받을 필요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인구의 10%가 안 돼요. 그런 것도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과 탐침 같은 것으로 경험 많은 치과의사가 판단해서 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양치를 다른 분보다 더 잘해야 하고 스케일링을 더 자주 받아야 합니다. 잇몸에 좋은 약 미노사이클린 연고를 30, 40대부터 하면 아주 효과가 좋아요.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가성비 치료하라고 했다고 자꾸 해달라 하지 마시고 언제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탐침, 자아를 가지고 치과의사가 정말 중요한 치주낭의 깊이를 측정합니다. 깊이를 측정해 가지고 3mm 미만인 경우는 잇몸 치료로 저희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히려
환자분의 치주 조직을 파괴합니다. 학술적으로 밝혀졌어요. 3mm 이상일 때는 스케일링만 해야지 잇몸 안으로 기구를 넣어버리면 저희가 해드리고 나면 잇몸이 다 내려가요. 그래서 안 해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파괴를 시키는 거라니까요. 또 어디서 들으셨는지 잇몸 수술이 있어요. 치주 판막술이라고 하는데 치주 소파술보다 더 깊은 단계인 7mm 이상 깊은 곳이 있어야 그제서야 잇몸을 열고 청소를 하는 게 의미가 있지 2, 3mm 밖에 안 되는데 칼을 대가지고 잇몸을 열었다 닫으면 일단은 청소할 것도 없을 뿐더러 수술 후 잇몸이 쭉쭉 내려가 버립니다. 한마디로 잇몸이 좋은 사람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양치도 잘하고 스케일링도 주기적으로 잘 받았고 잇몸 깊이, 포켓이 0에서 3mm인 분들은 잇몸 치료를 잘못 받으면 잇몸이 쭉쭉 내려갈 수 있어요. 오히려 잇몸 치료가 불리합니다. 그러니 잇몸 치료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줬다고 서운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잇몸 치료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잇몸 치료의 주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번 치료받은 뒤 주기적으로 스케일링과 양치로 잘 관리하면 다시는 안 받아도 됩니다. 일부 안 좋아져서 잇몸에서 피가 나는 부분만 국소적으로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잇몸 치료를 받고 괜찮아졌다고 또 치과 안 오고 하시는데 1, 2년 또 스케일링 빼먹었다. 그러면 다시 잇몸 안쪽으로 치석이 쌓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경우라면 잇몸 치료를 다시 받고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치료도 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마구 하게 되면 오히려 해를 입을 수 있어요. 모든 치료라는 게 항상 장점만 있지 않고 단점이나 부작용이 있거든요. 단점이나 부작용보다 장점이 월등히 높은 경우에만 그 치료를 선택하는 것을 진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진단을 잘하는 의사가 좋은 선생님입니다. 잇몸 치료도 꼭 필요한 환자에게 해야 좋은 술식입니다. 그래도 잇몸 치료에 대해 환자들이 좋게 생각하고 치료를 받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치주과 전문의로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컨텐츠가 궁금하면 구독 부탁드려요. 들을수록 줄어드는 치과 비용. 부출치 덴티피디아였습니다.